이후로 KFX 공동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 방침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과 관련해 하반기에 복귀할 자국 기술진들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우선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업무보고 자료에서 KF-21 IFX-인 이측 명령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인도네시아 측의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인내 측은 조코위 대통령이 직접 KF-21 IFX 사업 지속 추진에 동의했고 국방부 장관이 사업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인미 측은 자국 인력이 KF-21 IFX 공동개발의 기술 공백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국 측의 지원을 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8일 한국을 방문해서 국방부 장관과 페델먼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직접 한 발언으로 확인됐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올해 하반기에 한국에 다시 와서 공동개발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입장도 피력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 6,044억 원을 연체하고 있고 작년 3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 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본국으로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여전히 공동개발 미납금에 대한 발언은 없이 공동개발 완주 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은 더 많아지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측은 한국 해군의 도태 함정연도 등 군 전력 향상을 위한 한국 측의 지원도 요청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남는 함정이 있으면 지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요청할 것이 있으면 기본적인 협력 사항을 충분히 이행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자발적 의상을 형성해서 추가 요청까지 하고 나선 것은 도의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국방협력, 증진, 강한 후속 조치로 인내 측의 양도 가능한 포용, 군수품, 군사교육 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외교 국방 장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 개최와 차관급 공동국방협력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시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 방산 수출 시장의 확대라는 큰 그림을 보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 있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9월 서울 안보대화와 12월 제4차 유엔 평화유지 정관 회의에 인도네시아 고위 인사 참석이 예정됐다고 국방부는 덧붙였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과 연계하진 않았지만 식량기지 사업의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고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경제협력 모델이라며 화답해 긍정적인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미납금 납부에 대해 이자를 물게 하는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껴있는 한마디를 던집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금을 모두 내야 KF-21 시즌 5호기를 넘기기로 방침을 정하고 인도네시아 약속 준수를 압박하겠다고 공조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요청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드러낸 집에 실질적인 것은 원칙대로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내 측이 요청한 공동개발의 기술 지원 요청도 그들이 분담금 낸 수준에서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낭갈라 402호 잠수함 사고로 같은 기종인 카크라 401호의 잠수함의 운영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점검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기종의 사고 위험을 실감한 듯 한국으로부터 잠수함 기술도 배우고 추가 수입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9일 현지 매체 배틀뉴스는 인도네시아는 최소 잠수함 12대가 필요하다. 해군은 현재 4천만 보유하고 있다는 기사를 실어 추가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군의 줄리안스 제독은 이웃 국가의 군대와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12대의 잠수함은 지리 전략적 조건으로도 고려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는 유럽과 한국에서 만든 잠수함 가격과 사양을 비교한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만들어낸 잠수함의 가격은 3억 3천만 달러, 약 3,700억 원인데 반해 유럽에서 건조된 잠수함 가격은 4억 5천만 달러, 약 5천억 원에서 최대 42억 달러, 약 4조 7천억 원까지 있다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1차로 수출한 잠수함 세척은 11억 달러, 1조 2,400억 원 규모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날 달러 402호의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모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12시 기준으로 3억 6천만 루피아, 약 2,775만 원이 모인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해군장교 출신이자 하원 의원인 하사누딘은 국방부가 실제로 이미 잠수함 방어 장비의 수를 늘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국방부가 2024년까지 전략적으로 잠수함 내척을 더욱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사누딘 의원은 지금까지 국방부의 방위 장비 조달과 관련된 장애물이 있어 인도네시아에는 잠수함 내척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인 장애물은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제조 공정이며 게다가 우리는 한국과 협력하여 점차적으로 국내 잠수함을 생산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시작해야 하고 나중에는 기술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곧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의 2차 잠수함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인도를 방문해 경전차 공동 개발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화 디펜스의 경전차 K-21 배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도군의 경전차 공동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인도군은 중국과의 국경 분쟁 등으로 산악지형에서 전투가 벌어짐에 따라 30톤급 경전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먼저 주목받은 것은 한화 디펜스의 경전차인 K-21 배고입니다. K-21 배고는 K-21 보병 전투장갑차를 바탕으로 제작된 경전차로 105mm 주포와 120mm 주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K-21 배고 경전차를 공개했으며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 경전차 시장을 공략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필리핀 경전차 사업에 도전했지만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필리핀 수출이 좌절된 상황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인도 경전차 공동개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K-21 배고 수출 가능성이 열린 것이 아니냐는 희망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인도군이 K-21 배고보다는 실전에서 성능을 확인한 K9 자주포 착지를 이용해 30톤 이상의 경전차 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도군은 해당 경전차의 주포로도 105mm보다는 120mm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현지에서도 K-21 배고보다는 K9 자주포 차체에 120mm 주포를 얹은 경전차 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가 정부라 세넨토브로가 개발을 주도하고 한화 디펜스가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욱 장관은 인도를 방문해 경전차 공동개발뿐 아니라 한화 디펜스가 우선 협상자 지위를 확보한 자주방 공포 미사일 시스템 사업과 3년 전 사업이 취소된 해군 수해함 도입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 기분 좋은 수주 소식이 들려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됨으로 KFX 공동개발에